내가 걷는 길은 나만 알고 있고 나만 알 수 있습니다. 되고 싶다면 하면 되고 하기 싫다면 바라지 않으면 됩니다. 사람들은 내가 잘 되어도 잘 안 되어도 그 이유를 나에게서 찾을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이든 개의치 말고 나만의 생각과 방법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결국 내가 겪어내고 버텨왔던 지난한 시간들이 나를 지탱해 줄 힘이 될 테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결국 무엇이든 해내는 사람입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을 믿으세요. 안녕하세요. 책방차차 달콤 엘리입니다. 오늘은 당신은 결국 무엇이든 해내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에세이를 함께 할 건데요. 이 책의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이라는 타이틀로 작가가 남긴 글 중에서 일부 내용으로 시작해 봤습니다. 아마도 작가가 이 책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싶네요. 오늘의 책 당신은 결국 무엇이든 해내는 사람의 작가는 김상현 님입니다. 예전에 소개한 적 있었죠. 내가 죽으면 장례식에 누가 와줄까의 작가이기도 합니다. 보통 우리는 에세이를 읽으면서 공감하고 위로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책은 공감과 위로를 넘어 용기를 내게 해준 책이었습니다. 겉으로 편해진 않았지만 혼자 주눅 들어 있기도 하고 가끔 내가 잘못한 건가? 내가 틀린 건가? 나만 이런 생각을 하나? 이렇게 소심함으로 가득 찼던 저에게 하고 싶은 건 하고 싫으면 싫다고 말해도 된다고, 지금 가는 길이 지름길은 아닐 수 있지만 결국 원하는 목적지에 잘 도착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 그래서 더 힘낼 수 있는 용기를 불어넣어 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도 제가 얻은 만큼의 용기와 기분 좋은 위로를 전하고 싶네요. 자, 그럼 오늘의 책 당신은 결국 무엇이든 해내는 사람,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당신은 누구와 함께인가요?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하게 될까요? 우리나라 사람을 기준으로 우리가 평생 만나게 될 사람의 숫자는 약 17,500명이라고 합니다. 17,500명 안에는 내게 중요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미워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저 스쳐 지나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우리는 거의 매일, 아니 평생을 사람을 만나고 다투고 이해하고 가까워지고 멀어지고 떠나보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 인생을 온전히 나답게 사는 것은 좀처럼 쉽지 않은 일로 받아들여지기도 할 테죠. 실제로 돌아보면 다른 사람의 관심이나 시선이 자신의 하루 컨디션, 아니 자신의 정체성에 이르기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니까요. 이를테면 내가 생각할 때 그리 웃긴 말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말에 사람들이 자주 웃고 즐거워한다면 나는 누군가를 웃기고 즐겁게 해주는 재능이 있구나 라는 판단을 하게 될 테고, 반대로 내가 잘하고 싶고 이뤄내고 싶은 일을 해나갈 때 주변 사람들에게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핀잔과 무능하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는다면 무기력해질 뿐더러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라는 회의감마저 들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관계로 인해, 아니 구체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아니 하물며 우리가 보내는 하루만 보더라도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 중 80%는 내적인 것보다 외적인 요소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 사람이나 상황에 의해서 그날의 내 기분이 좌지우지 되기도 하니까요. 하루의 기분뿐만 아니라 내가 내리는 판단, 의지나 신념 등도 어쩌면 생각보다 더 타인의 영향을 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을 웃게 하는 사람, 당신을 성장하게 만들어주는 사람,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며 우리를 나아가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건 역시 사람일 테니까요.
당신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언제나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선택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우린 너무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선택이 옳은 것일까? 훗날 나에게 더욱 도움이 될 선택은 무엇일까? 하고 말이죠. 허나 정말로 현명한 선택은 더 좋은 결과를 만드는 선택이 아니라 선택한 후 그 선택을 어떻게 내 의도에 맞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만들어 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내면에 집중을 한 뒤 내린 선택은 올곧기 마련입니다. 그간 살아온 자신의 신념과 기준은 지금의 선택을 만들어낼 것이고 그 이후 선택이 옳은 선택이라고 믿게 만드는 것은 온전히 자신의 몫일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의견과 비난에 흔들릴 필요도 이유도 없습니다.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다 완벽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내가 내려온 결정들 덕분입니다. 지금의 내 모습은 내가 결정하고 선택한 것들과 내가 만난 사람들, 내가 소비해왔던 모든 것들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스포트라이트 효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외모와 행동에 대해 실제로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관심을 갖는 것 같고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믿는 심리학적 용어인데 토마스 길로비치라는 심리학자가 이와 관련해 한 가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한 실험 참가자에게 오래전 유행한 가수의 얼굴이 크게 들어가 있는 티셔츠를 입게 했고 다수의 다른 참가자들이 모여있는 방 안으로 들어가게끔 했습니다. 티셔츠를 입은 실험 참가자는 요즘에 유행하지 않는 시대가 지난 가수의 얼굴이 새겨진 티셔츠를 입었기 때문에 다른 참가자들이 자신을 이상하게 볼 것이라 생각했지만 실제로 티셔츠에 그려진 가수가 누구였는지 알아차리거나 티셔츠를 눈여겨본 사람은 실험자 중 10%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험 결과는 역시나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사람들은 타인에게 그리 많은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직도 내 행동 하나하나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냉정히 말하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무슨 헤어스타일을 했는지 전혀 관심이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내 인생에서 어떤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일일이 신경 쓰다 보면 또 하나하나 상처받다 보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는 일이 오히려 내 인생에 방해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완벽한 인생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든 절대적인 적이 존재할 테죠. 이들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미워하고 시기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절대적으로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과 하고 싶은 일이 명확하다면 어떠한 부정적인 시선에도 그래서 뭐 라는 태도를 보여주세요. 결국 내 인생은 내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재단되고 휘둘리고 상처받을지라도 언제나 나는 계속해서 나와 함께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기준과 잣대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애써 맞추며 살아갈 필요도 없을 뿐더러 그들의 기준과 잣대는 내 앞에선 전혀 의미 없는 것들이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으며 관계에 얽매이거나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삶에 자신만의 고유한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가 보는 것이죠. 어떠한 것도 나라는 고유 명사에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나를 꾸며줄 수많은 수식어가 있겠지만 저는 부디 당신이 당신만의 고유한 방식대로 인생을 꾸며가길 바랍니다.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대로. 하루는 무척이나 센치해져서 조용하게 마음을 울리는 노래를 들으며 드라이브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길을 나선 지 10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깜빡이도 없이 끼어드는 차 때문에 놀란 동시에 이내 감정은 화로 물들었습니다. 센치했던 감정은 금세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이대로 드라이브를 가기에는 기분이 좋지 않아 씩씩대며 집으로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두고 갔던 설거지거리를 보면서 다시 화가 치밀어 올랐고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깨고 말았습니다. 깨진 그릇을 보며 내 하루를 망친 걸 갑자기 끼어든 차 때문이라며 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작 그 이유 때문에 내 하루를 망쳤다고 하기엔 묻어두고 넘어갈 수 있는 일에 온몸에 부정적인 감정을 쏟았고 화가 난 채 씩씩거리며 설거지를 하던 제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이와 비슷한 일을 많이 겪게 됩니다. 내 의지와 통제를 벗어나 나를 괴롭히는 일들. 하지만 그런 것들에 대고 씩씩거려 봤자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미 어쩔 수 없는 일이 된 건 그냥 어쩔 수 없게 놓아버려야 합니다. 두고두고 화를 내고 네 탓이네, 그것 때문이네 하고 화를 내봤자 상황과 현실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으니까요.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그냥 살다 보면 가끔 그런 일도 생기는 것이죠. 그럴 때일수록 유연하게 대처하다 보면 삶에 틈이 생기게 됩니다. 그 틈으로 알 수 없는 행복이 들어오기도 하고 귀한 사람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지나간 건 지나간 대로,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대로, 그렇게 그대로 놓아줄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에 내 기분과 시간을 뺏길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 틈 사이로 좀 더 행복한 것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탓으로 틈을 메우지 마세요. 한 발자국 뒤에 서서 바라보는 연습. 저는 많은 일들에 일희일비하곤 했습니다. SNS에 올리는 콘텐츠의 좋아요 숫자, 카페의 일일 매출, 책의 판매량과 순위 등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 잘 되면 기뻐하고 안 되면 크게 낙담하곤 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는 날에는 세상을 가진 듯 의기양양한 태도로 하루를 보냈고 좋지 않은 결과를 마주한 날에는 모든 걸 잃은 듯 절망에 휩싸인 채로 하루를 보내기 일쑤였습니다. 누구나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에도 정도가 심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를테면 일이 잘 풀린 날엔 기쁨에 젖어 고삐가 풀릴 정도로 술에 취하기도 하고 일이 잘 안 풀린 날엔 마치 큰 죄를 지은 것처럼 자책과 실망감에 휩싸여 한 끼도 먹지 않을 때도 있을 정도라고 하면 얼마나 심했는지 설명이 되었을까요? 생각해보면 저는 학창 시절부터 그랬습니다. 가고 싶었던 대학교에 진학하지 못하자 내 인생 전체가 꼬여버렸다는 생각을 했고 평소 멋있고 존경하던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는 말을 듣고는 스스로를 쓸모없고 못난 사람이라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군대에서 다리를 다쳐 휠체어를 타고 다녔을 때는 평생 못 걸을 것만 같아 두려웠고 하루 400만 원씩 나오던 카페 매출이 10만 원밖에 나오지 않은 날에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또 15만 부가 팔린 내 책이 중고 서점에서 거래되는 것을 볼 때면 사람들에게 잊혔다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그러다 1년이 넘게 준비한 프로젝트를 보기 좋게 말아먹은 날, 세차게 쏟아지는 비를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아무리 많은 비가 쏟아진다고 해도 결국 비는 그칠 것이라는, 결국 비는 매일 오지 않는다는 것을, 비 오는 날도 수많은 인생 중 하루고 해가 뜨는 날도 수많은 인생 중 하루라는 것을, 결국 좋지 않은 일 역시도 어떤 식으로든 내 인생에 스며들 것입니다. 스며든 모든 일들은 내게 일종의 자양분이 되어 무럭무럭 자랄 환경을 만들어줄 거름이 되고 높이 뛰어오를 수 있게 도와줄 트램펄린이 되어주기도 할 테죠. 때론 흉터가 되어 쳐다만 봐도 쓰라릴 때도 있겠지만
쓰라린 흉터를 보듬어 줄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프고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질수록 누구나 피하려고 하지만 피하려 할수록 하나의 기쁜 일과 하나의 슬픈 일에 일희일비하게 되고 슬픈 것들을 더 크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기쁜 게 하나 있으면 슬픈 것도 하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쁜 일이 생기더라도 비관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 아무리 나쁜 일이더라도 내 인생에 어떤 식으로 녹아드는지는 이를 받아들이는 태도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길게 보면 오르락내리락 하는 일들 중 하나일 뿐입니다. 너무 화내지도 너무 슬퍼하지도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그 속에서 잔잔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인생은 때때로 안 되고 때때로 잘 될 테니 그냥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일 뿐이니 일희일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한 발자국 뒤에 물러서서 바라보면 일희일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걱정을 대하는 방법처럼 일희일비의 순간으로 들어갈수록 조급하고 초조하고 불안해지기 마련입니다. 한 발자국 뒤로만 물러나 있어도 다가온 것들을 크게 받아들이지 않게 되고 마음속 여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을 불안과 혼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그렇겠지만 제가 하고 있는 일 중 가장 책임감을 갖고 임하는 사업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에 전력 투구를 하기도 하고 매 순간 온갖 리스크를 끌어안고 일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에 누군가는 그러다 사업이 망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라고 묻기도 합니다. 저 역시 불안해질 때면 스스로에게 묻기도 하는 질문이죠. 하지만 사업이 망한다고 해서 제 인생이 망하는 건 아닙니다. 사업은 내가 하는 일, 내가 펼쳐놓은 것들 중 하나일 뿐일 테고 나의 일부가 없어진다고 해서 나라는 사람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잘 안 됐던 것엔 분명 이유가 있는데 일희일비하다 보면 자신이 어떤 실수를 했는지 어디부터 잘못됐는지 놓치기 마련입니다. 일희일비하는 감정 속에서 굴곡이 심해 중심을 잃기 때문인데 중심을 잃을수록 시선은 바깥으로 향하게 됩니다. 상황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안 된 것이라며 잘못을 다른 쪽으로 돌리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앞서 말했듯 한 걸음 뒤에서 바라보게 되면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서 불안과 초조함이 없어지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왜 그렇게 된 것일까 하고 천천히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당장 일이 잘 안 풀려도 괜찮습니다. 이내 잘 풀릴 테니까요. 설령 그 일을 아예 망쳐버린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그저 내 인생의 일부일 뿐이고 그로 인해 많은 것을 깨달았을 테니까요. 수십 년이 흐른 뒤 망쳐버린 일을 떠올렸을 때 여전히 낙심하고 있지만은 않게 해줄 테니까요. 오히려 그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었다며 행복한 웃음을 짓고 있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요즘 들어서 괜찮아 라는 말이 참 좋게 들립니다. 괜찮냐 라고 그냥 물어보는 거 말고요. 좀 틀려도 좀 부족해도 좀 느려도 괜찮아 라는 말이요. 난 정말 안 괜찮은 것 같은데 상대방이 괜찮다 라고 해주니 그래도 최악은 아니구나 라는 안도감을 느끼게 되잖아요. 오늘 하루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마냥 행복하고 행운 가득한 하루가 아니었다 해도 괜찮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괜찮아질 겁니다. 다 잘 될 테니까 나 자신을 믿어보자고요. 지금까지 책방차차 달콤 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